저거 적분하는 방식인데 원래는 안에 있는 EX-를 뭐 T라고 치환해놓고 치환 적분법을 이제 써야 되죠. 근데 사실 저 정도의 적분이면 루트 X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3분의 2) X, 이거 생각보다 자주 나와서 그래. 3분의 2 X 루트 X, 물론 적분상수가 붙겠죠? 이렇게. 근데 만약 얘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저렇게 x로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덕지덕지 막 달려 나오죠, 얘처럼. ax 플러스 b, x에 대한 1차식. 얘를 적분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a 보는 합성함수에 미분할 때 이걸 미분하게 되면 a가 다시 곱해지는 건데, 이거는 적분이니까 반대로 a분의 1이 곱해지는 거고, 이 틀을 따라 움직여요. 3분의 2 가로 ax 플러스 b 곱하기 루트 a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이 규칙에 맞춰서 저거를 풀면 되겠죠. 아셨죠? 쟤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x-1 루트 2x-1 이렇게 적분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아래 끝 1, 위 끝 a인데 정적분값 114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1학년에 약분되고 지워지고 3분의 1은 바깥으로 빼고, 뺀 값을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이 값이 342 그런가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집어넣으면 2a-1 곱하기 루트 2a-1 이 되고, 1 집어넣으면 어차피 다 1 나와서 빼기 1 이렇게. 이게 342. 넘어가면 이게 343.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2a-1이 얘는 제곱, 얘는 2a-1이 한 번, 세 번. 34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343이 뭐의 거듭 제곱이에요? 네. 343이 7에 이건 제곱했어야 되니까 이것도 제곱이 붙어야 되죠. 네. 343이면 7을 3번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세제곱이라 이게 답이 어떤 수의 세제곱일 거야. 근데 이게 1, 2, 3은 너무 작고 5는 아니고 6도 아니잖아요. 그럼 7이겠죠 뭐. 그러니까 7, 49에 또 7 곱하면 7, 9, 63 끝자리 3이 나오니까 대충 때려 맞추는 겁니다. 일일이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7의 세제곱에 7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다시 바꿔야 되겠죠? 7의 6제곱은 7의 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2a-1이 여기 있는 49가 되는 거니까 2a-1은 49 넘어가면 2a는 50 따라서 이 값은 25. 그러니까 지원적분 써지 않고도 이런 것들은 빠르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힌트만 준다고 했고 결국 풀었네요. 11번 잘 틀리는 유형 이런 거 써있네요. 함수 fx가 다음 식일 때 f 합성 그러니까 합성식이죠. fa 그게 ln 일단 fx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fx를 정리하려면 분모에 있는 얘를 치환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적분해야 되잖아요, 지금. 적분. 근데 지금 이게 분수식의 적분이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이 밑에 있는 건 통째로 다 그냥 치환해 봅시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얘를, x라고, 여기 t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딴 걸로 해야 되겠는데, 여기도 x도 있고 t도 있으니까 다른 문자. 그럼 s로 합시다.
얘를 네, t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럼 얘 미분하면 2l 마이너스 t제곱 여기 음수 내려오고 곱하기 dt ds 얘는 1, s를 미분한 거니까 네, 1입니다. s를 이제 미분 변수로 미분한 거니까 정리해주면 여기 dt를 정리하게 되면 이게 음수가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분의 1 ds 이렇게 돼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 식을 써줘야 되겠죠? dt는 여기가 보세요. 얘랑 이 모양을 잠깐만요. 지금 이게 안 없어져서 이걸 치환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없어져서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 이쪽은 뭐 변함이 없고 자, 이쪽 거를 여기 있는 분수식 자체를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t 때문에 지금 계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분모와 분자에 각각 2의 t제곱을 이렇게 곱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2의 t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t제곱. 그렇죠? 이렇게 하면 치환이 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아까처럼 하려면 또 식을 다시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2의 t제곱 플러스 1을 s라고 둡시다.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2의 t제곱 곱하기 dt ds 얘는 s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1. 그래서 dt는 내려가고 이게 곱해지니까 2의 t제곱 분의 1 곱하기 ds 이렇게 돼요. 자, 치환한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fx는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이것도 이제 치환한 상태로 이제 변형을 만들어줘야 되죠. 이게 아까 x가 0으로 가죠. 그 x가 t가 0으로 가고 t가 x로 가죠. 그럼 얘도 이제 다시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얘를 s라고 치환한 거기 때문에 이 전체를 지금 s라고 줬죠. 여기를 이 식은 이 식이에요. 그럼 이 식이 s분의 2의 t제곱 하고 여기에 곱해진 게 dt 자리 대신에 얘가 들어가요. 그래서 2의 t제곱 분의 1 곱하기 ds가 되는데 여기를 잡아줘야 된다고요. 윗끝 아래끝을. 그럼 x가 t가 0일 때 아까 여기는 적분묘사 t였기 때문에 t가 0일 때 s는 1이 되죠. 2가 되죠. 그럼 t가 x이면 s는 요 위에는 윗끝은 2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죠? t가 x 여기가 x예요. 그럼 2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2 여기가 2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랑 이렇게 약분되고 지워지고 인테그랄 2에서부터 2의 x제곱 플러스 1 얘는 s분의 1 ds 이렇게 되죠. 정적분하게 되면 lns 2의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집어넣으면 ln 2의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ln 2 그러면 ln 2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정의가 돼요. 이게 누구냐면 fx예요. fx는 ln 2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1 여기까지. 자, 얘를 계산해야 되죠. 여기 함수식의 x자리 대신에 fa를 대입해요. 그러면 ln 2분의 2의 fa 플러스 1 x자리에 fa를 대입한 거니까 여기는 x가 fa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값이 lno가 됩니다. 여기 좀 지워줄까요? 이렇게 지우고 요 위에다가 이 ln하고 이 ln이 서로 같은 거니까 여기는 이 진수값이 5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2의
FA 플러스 1 얘가 이제 10이 되는 거고 넘어가면 2에 FA는 9.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FA가 뭐였죠? FX가 얘잖아요? 거기다 A를 대입한 거니까 이 식은 2에 2분의 2의 A제곱 플러스 1. 그죠? 여기다 이제 A 대입하고. 그러면 여기 ln이 붙어요. 여기다 A 대입하면 ln 여기에 바뀌는 거죠. ln 2의 A제곱 플러스 1. 걔가 9. 다시 ln을 취하게 되면 양변에 ln을 취하면 ln 하면서 이가 없이 앞으로 떨어지죠. 그럼 ln이 1이니까 얘 앞으로 떨어진 것. ln 2분의 2의 a제곱 플러스 1은 ln 9. 그럼 다시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2분의 2의 a제곱 플러스 1은 9. 2의 a제곱은 넘어가면 17. 따라서 a는 ln 17. A값 구하는 거 아니었나요? 네. A값은 ln 17이 됩니다. 이거는 이게 아래끝 0, 위끝 1 이게 좀 포인트예요. 그럼 아래끝 0, 위끝 1이라는 얘기는 이 식은 실제로 상수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환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TFT 이 식은 꼭 써야 된다. 대충 그냥 T라고 두자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거를 여기서 또 식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꼭 관계식을 써주셔야 돼요. 됐죠? 그럼 두 번째, 그걸 통해서 fx는 2의, 이거 뭐라 쓴 거니? x제곱인가요? 네. x제곱 플러스 k라고 써지고 이게 k니까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써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 여기다 t자리 대신에 x자리 대신에 t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t 2의 t의 제곱 플러스 k dt 걔가 k 됐습니까? 괜찮죠? 네. 인테그랄 분리합니다. 이거 찢으면 t 곱하기 2의 t의 제곱 플러스 dt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이걸 분배하게 되면 kt dt k 여기는 그냥 뭐 뒤쪽은 어렵지 않죠. 이건 2분의 1 kt의 제곱 이렇게 0에서부터 1까지 미리 계산해 놓읍시다.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2분의 1 k가 나오죠. 1 대입하게 되면 0은 어차피 대입 하나 많으니까 여기를 풀어야 되는데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t 곱하기 2의 t의 제곱 dt 적분해야죠. 근데 이건 모양을 봐서 딱 보니까 곱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건 둘 중 하나입니다. 치환적분 아니면 부분적분. 근데 얘는 치환이 나요? 부분이 나요? 치환이 낫겠죠. 이유는 위에 있는 여기 이 t의 제곱을 내가 만약 뭐 여기 얘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s라고 합시다. t의 제곱 만약 s라고 두게 되면 얘를 미분했을 때 이 t 곱하기 dt ds 1 그렇죠? 양변을 정리하게 되면 dt는 ds는 곱해지고 et가 나눠지니까 et분의 1 곱하기 ds가 됨에 따라 이걸 여기다 원식에다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인테그랄 0에서부터 이것도 바꿔줘죠. 변형. 여기서 x가 t가 0일 때 t가 1일 때 그럼 그때 s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t의 0일 때 s도 0 t가 1일 때 s도 1 이렇게 되네요. 똑같이 0에서부터 1까지 써요. t 곱하기 얘를 2의 t, 2의 s제곱 바꿨고 여기는 dt가 이걸로 바뀌니까 2t분의 1 ds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t랑 여기는 t가 이렇게 약분이 되죠. 치환 적분이 적절했던 이유는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이 t랑 똑같지는 않지만 이 t에 대한 관계식이 같이 계수만 틀리고 똑같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치환 적분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2의 s제곱 ds
그럼 2분의 1, 2의 S제곱. 0에서부터 1까지. 그럼 2분의 1, 가로 2의 2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 뒷가로 묶어요. 그래서 이제 앞쪽 걸 정리한 게 2분의 1, 가로 2-1이고, 뒤쪽 걸 정리한 게 플러스, 뒤에 플러스였죠. 플러스 2분의 1K였으니까 그 값이 K. 양쪽 2를 곱해서 정리하면 2-1 플러스 K는 2K. 넘어가면 K는 2-1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거를 구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K 값을 원식에다 대입해야 되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2-1 이렇게 돼요. 이게 fx죠. 괜찮습니까? 네.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1 dx. 또 분배하는 거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 곱하기 2의 x제곱 dx 플러스 이게 x를 곱하게 되면 인테그랄 2-1 x dx. 자, 그 다음부터는 똑같다고 보시고, 이건 아까랑 같은 케이스잖아요. 여기 이거 미분하듯이 똑같이 미분한 거니까. 이거 아까는 0에서 1까지, 이것도 어차피 이거 똑같은 형태고 x냐 t냐의 차이점이 이제 완벽히 똑같잖아요. 그럼 이 계산을 또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나중에 t를 x를 바꾸만 쓰면 되는 거니까 쭉 하다 보면 어차피 다시 이 답이 나오겠죠.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이 답이 나올 겁니다. 이 답 써놓으시고, 여기는 어차피 x에 대한 1차식을 미분한 거, 적분한 거니까 2분의 2-1 x제곱, 여기다가 0을 대입하셔서 이거 정리하시면 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또 하실 필요 없어요. 같은 게 여기 있으니까 따라서 요 답을 써주시면 되고, 이건 이제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셔서 등령 무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죠. 그래서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해요. 자, 24번. 다음 서로서 PQ 값을 계산하시는 문제인데, 일정한 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딱 봐도 구분 구족을 정적분화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얘는 n세제곱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5제곱, 뭐 이런 식인 거죠. 구분 구족하려면 이제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ak 곱하기 n분의 b-a, 이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로 네, 구분 구족이 정적분화되는 거죠. 그럼 시그마 오른쪽에 일단 이런 x에 대한 관계식이 있어야 되고, 뒤에 있는 이 식이 항상 n분의로 가야 돼요. 여기 있는 n, 여기 있는 n, 여기 있는 n이 3개 있어야 되며, 분자에 있는 b-a는 얘랑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네는 지금 뭐가 없냐면, 관계식은 어쨌든 뭐 이렇게 k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뒤에 이 부분이 없어요. n분의가 없다고. 아이고. 여기서 잠깐만. 그렇지, 너 잘 나왔어. 근데 저번에 이거 뭐 건드려가지고. 이건가? 그렇지, 밝기. 맞아, 이거야. 봐봐, 너희들 좀 봐줄래? 이건 많이 어둡지? 이것도 너무 밝고? 어떤 게 제일 좋아? 어느 정도 밝기가? 응? 80 요 정도? 80 정도? 저번에 이게 이 창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네. 녹화. 자, 이런 꼴을 만들려면 여기 있는 식이 좀 더 요 모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밝은가 또? 약간 눈이 아픈데? 너무 밝은가? 자, 이거를 그런 모양이 나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 k 밑에 n분의 b-a, n분의 b-a, k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K의 5제곱이 붙었기 때문에 이 앞쪽에 K의 5제곱 분의 1이 이렇게 이런 게 N의 5제곱 분의 1 이런 게 붙어야 얘랑 붙여서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고요. N하고 K가 같은 지수로 묶이도록 하려면 강제로 앞에 N의 5제곱 분의 1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 N의 5제곱 여기다 보내지만 N하고 K하고가 같은 지수로 묶이는데 뒤에 뭐도 있어야 되냐면 N분의 하면서 N이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결론은 N의 6제곱이 필요한 겁니다. 분모와 분자를 N의 6제곱으로 나눠 봅시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N의 6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N의 세제곱분의 1이 남고 그 다음에 시그마 6제곱을 나눈 거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이 되고 N의 6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N의 6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5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보내주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분의 1은 바깥으로 빼고 N분의 1은 바깥으로 하나 빼고 N제곱분의 1 안에 집어넣으면 K가 시그마 변수잖아요. K를 제외한 나머지 N값은 넣었다 뺐다 가능해요. 그럼 N 곱하기 1, N분의 1 곱하기 N제곱분의 1 한 다음에 얘는 이게 시그마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럼 1 집어넣으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제곱분의 K제곱 이렇게 돼요. 그렇죠? 얘를 정리하면 분모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고 뒤에 N분의 1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얘도 그러면 그런 구조잖아요. N의 6제곱에 N분의 1과 N 5제곱분의 1을 따로따로 분리한 다음에 N 5제곱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 5제곱분의 K 5제곱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N분의 K의 5제곱 바뀌죠. N분의 K의 전체 5제곱 곱하기 N분의 1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얘를 조금만 더 앞에를 좀 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0 플러스 쓸게요. 얘도 앞에다가 0 플러스 그렇게 씁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그 모양이에요. 리미트는 위아래 다 분배 가능하니까 밑에다 분배하게 되면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꾸고 아래 끝 0, 윗끝 1, 그죠? K 앞에 있는 개수 1. 그럼 이거 퉁쳐서 X, X제곱. 얘는 DX. 분자는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아래 끝 0, 윗끝 K 앞에 있는 개수를 더하게 되면 1. 이거 퉁쳐서 X, 5제곱. 얘랑 같으니까 이거는 DX로 이렇게.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이제 이건 나중, 이건 단순한 다항함수의 적분이니까 금방 하시겠죠, 이 정도는. 네. 이거를 이제 풀으라는 얘기인데, 자,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잘 구분해서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일단 시그마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이 가로를. 네, 시그마로 모아야 돼요. 그럼 모으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1이 생략되어 있죠. 1항일 땐 1, 2항일 땐 2, 3항일 땐 3, n항일 땐 n. 앞에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 k 곱하기 코사인 n분의 얘도 파이 앞에 1, 2, 3, n k 파이 이렇게 되네요. 그 앞에 n 제곱분의 파이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리미트도 있고요. 됐습니까? n제곱을 파이는 미리 바깥으로 이렇게 뺍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을 여기 시그마 안에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n분의 1이 두 개 있잖아요. n분의 1 두 개 중에 하나는 여기로 보냅니다. k 밑으로 n분의 k 곱하기 코사인 n분의 k n분의 k 파이 k? 네, 파이 k로 할게요. 파이 k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한번 써본다는 얘기죠.
n 제곱분의 1을 n분의 1 하나는 이 k 밑으로 보내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뒤로 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파이는 앞에 곱해져 있고 여기서 n분의 k를 n분의 k죠? n분의 k 얘를 x라고 둡시다. 이제 정적 분화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쟤를 x라고 둡니다. 그럼 인테그랄 얘가 x로 바뀌었죠? 여기 피적분함수가 x 곱하기 코사인 파이 x 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x로 봤기 때문에 k 앞에 있는 개수는 파이가 아니고 1인 거다. 그치? n분의 k를 x로 봤기 때문에 k 앞에 있는 개수는 n분의 b-a k 할 때 그 b-a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굳이 파이를 끌고 들어올 필요 없이 바깥으로 빼놓은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이 앞에는 뭐 생략되어 있죠? 더하기 0이 생략되어 있죠. 아래 끝은 0, 위 끝은 얘랑 얘랑 더한 값 1. 그리고 x 코사인 파이 x 됐죠? 얘는 dx 이렇게 써지겠네요. 좀 많이 헷갈립니다. 잘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남은 건 요거 정적분하면 되겠죠? 자, 이거 정적분할 때 여기를 적분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적분이에요? 이건 부분부 적분. 여기 있는 걸 뭐 치환한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양쪽이 나오거나 그런 관계 아니기 때문에 각각 부분 적분.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얘가 미분하기 편한 것. 로다 3지잖아. 당함수, 상함수 중에 당함수가 미분하기 편한 거니까 얘 미분하기 편하고 얘는 적분하기 편하고. 그럼 미분하기 편한 거는 미분해놓고 적분하기 편한 거는 적분하는 거죠. 그렇지? 코사인 파이 x를 적분하면 사인 파이 x에 뭐가 곱해지죠? 파이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지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역수가 끄집어내서 곱해지는 거다. 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앞에 파이 나가고 요것만 계산합시다. 계산은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한 값 x 곱하기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x 마이너스 인테그랄 맞아요? 여기 써줘야 된다 이거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 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한 값과 얘랑 얘랑 곱한 값은 이쪽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0에서부터 1까지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x dx 이렇게 얘부터 먼저 계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네요. 파이 x다. 아이고야. 파이 x. x에 1 집어넣으면 여기가 사인 파이가 됨에 따라 이 값이 0이에요. 그죠? 다 곱셈이니까 여기가 0 되면 다 0이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당연히 여기가 0이니까 다 0이 되고 그 앞에는 없다 뜻이죠. 여기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남은 건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파이분의 1을 바깥으로 뺐다고 치고 사인 파이 x dx 그럼 파이분의 1 곱하기 얘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1 곱하기 코사인 x 코사인 파이 x 0에서부터 1까지 그럼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이제 플러스로 바뀌겠죠? 얘는 이렇게 지워버리고 플러스로 그럼 여기다 이제 1 대입하면 파이분의 1은 이렇게 앞에 있고 1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빼기 여기는 0 대입해요. 코사인 1 마이너스 파이분의 1 빼기 여기다 0 대입하면 파이분의 1 곱하기 얘가 1이 되거든요. 코사인 0은 1이잖아요. 그럼 파이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파이분의 1. 근데 앞에 이제 뒤쪽 거라 앞에 마이너스 붙었고. 그러면 파이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파이분의 2. 따라서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이거 수투에서 분명히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치?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계산하시오. 그래서 만약 X축 여기 있고 수투에서 했었던 거니까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하시오. 여기 넓이를 구하시오. 이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실제로 저 넓이 값은 A에서부터 B까지 저 함수 fx를 정적분한 거와 같다 라는 표현이었고, X축 밑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A, 여기 B라고 둔다면 이 넓이 값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정적분한 값에 뭘 붙이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넓이 S가 나온다. 그래서 X축 위에 있을 때는 정적분이 넓이인 동시에 같은 구조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래프가 X축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정적분에 마이너스 붙인 게 넓이가 된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왜 그런지 정확히 알기보다는 그냥 대략 설명도 그냥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분구조를 배웠잖아요. 정적분화했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이렇게 사각형을 막 계속 배열한 거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각형을 이렇게 배열해서 쭉 해서 이렇게 이 사각형들의 총합을 계산했잖아. 그렇지? 근데 가로의 길이는 항상 양수예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게 되면 늘 양수값이고 그걸 n등분했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럼 남은 건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를 통해서 직사각형 넓이를 계산하는데, 이게 함수 그래프가 X축 위에 존재할 때는 세로의 길이가 함수값이고 그 세로 길이는 늘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로도 양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이 양수가 나와서 정적분 값이나 넓이 값의 합이나 똑같은 개념을 갖는다는 뜻이죠. 값 자체도 똑같고 부호도 똑같고. 근데 X축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렇게 직사각형을 계속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을 통해서 정적분을 정리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가로의 길이는 양수가 맞는데 항상 세로의 길이가 음수인 거죠.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이 X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은 실제로 마이너스를 계속 더하고 있는 겁니다. 가로파이 세로 음수잖아요.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가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지. 맞니? 그럼 넓이 값을 계산했더니 그 넓이가 직사각형 넓이에다가 뭐가 붙어있는 상태냐면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태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정적분화할 때는 이 넓이 자체에 지금은 마이너스에 쓸 수 없으니까, 따라서 이걸 이 구분구조를 통해서 정적분화하게 되면 이 정적분화한 식은 결국 뭐라는 얘기죠? 음수의 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을 정적분화했잖아. 근데 이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은 지금 음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값이 음수인 상태예요. 음수. 가로와 세로의 총합에서 세로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의 총합을 여기서부터까지 전부 다 덧셈한 거죠. 근데 넓이가 음수일 수 없으니까 음수의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X축 밑에 있을 때는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되고, 위에 있을 때는 정적분이 넓이다라는 개념을 구분 구조를 배우고 나면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수트에서 했었죠. 위에 것만큼 얘가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Y축 기준으로 이제 좌우로 그냥 그래프 움직일 때 있죠. 그럴 때는 X로 보지 말고 관계식을 보통 위에서는 Y는 fx 정리되어 있는 관계식이죠. 근데 밑에는 X는 fy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얘는 약간 느낌이 막 무수히 많은 세로를 덧셈하는 느낌이라면 얘는 무수히 많은 가로를 덧셈하는 느낌으로 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무수히 많은 가로니까 얘가 y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결국은 x값을 뜻하는 거다 보니 그 관계식에 그러니까 여기 y를 집어넣어서 나온 x값을 무수히 더하는 겁니다. x좌표를 무수히, x값을 무수히. 근데 이 x값이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그려지게 되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 직사각형 넓이 계산할 때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 넓이 하나에서 여기 있는 세로의 길이는 양수예요. 요 구간을 n으로 나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은 위에처럼 위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에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을 덧셈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n분의 b-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얘가 세로가 양수인 거예요. 근데 가로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가로가 x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y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값을 계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x축 오른쪽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 x좌표가 다 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로가 늘 양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x축 왼쪽에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이 가로 값이 실제로 음을 계속 음수를 계산해서 여기는 양수 값인 세로와 곱해놨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이 양인데 이쪽에서는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이 음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넓이가 음일 수 없으니까 양일 때는 그냥 정적분과 넓이를 같다고 보면 되겠지만 y축 왼쪽에 있을 때는 그때는 정적분 값이 넓이와 같지 않다. 넓이를 계산하려면 정적분 값이 음수인 상태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그게 넓이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다 수트에서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두 곡선 사이로 둘러있는 부분의 넓이 값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이 식이 뭐였나요?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이었죠. 그랬었잖아요. 이것도 수트에서 했었던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x축이고 이렇게 함수 f가 있고 이렇게 함수 g가 있어요. 근데 a에서 b까지 두 구간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 넓이 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실제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게 뭐죠? 여기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계산한 거죠. 거기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 이건 여기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색에서 빨간색을 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걸 빼게 되면 저 넓이가 나온다. 근데 정적분의 구간이 동일하죠. 그럼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fx-gx dx 이게 한글로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 그런 느낌이었죠. 위식에서 아래식을 뺀 관계식을 a에서 b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두 그래프 사이에 둘러싸이는 넓이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죠. 근데 이건 둘 다 양수냐 둘 다 음수냐는 의미 없다고 그랬죠. 그렇지, 이건 의미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또 정말 그럴까봐 이게 x축, 이게 함수 f, 이게 함수 g, a에서부터 b까지 두 구간에 둘러싸인 넓이는 여기죠. 맞니?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을 때는 뭐냐면 fa에서 b까지 fx dx에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를 f가 위에 있고 g가 밑에 있으니까 이거를 빼게 되면 이 구간의 넓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 근데 얘는 뭐냐면 여기에요. 이걸 얘는 이걸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맞니? 얘는 이걸 계산한 거죠. 네. 이런 거요. 어디가 F고 빨간색이 F고 그다음에 네, 저기 다음에 그렸던 게 이제 G인 거죠. 근데 생각해야 될 게 아까 뭐라고 했죠? 지금 우리는 구간으로 둘러싸이는 넓이 값을 구하는 거죠, 넓이. 그렇지? 근데 얘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봐봐. 넓이 값을 계산하는 얘기는 여기 넓이를 빨간색을 그냥 S1이라고 하죠. 빨간색 넓이를 S1. 그럼 파란색 넓이는 여기 다른 색 넓이는 S2. 그럼 우리가 여기 색칠한 볼의 넓이를 구하려면 실제로 S2-S1 해야 저 색칠한 볼 넓이가 나오죠. 여기 S2에서 이 빨간색인 S1은 넓이 값을 말하는 거다. 이 빨간색 넓이를 S1, 여기를 S2로 한다면 저 색칠한 볼의 넓이가 나오려면 S2-S1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니? 근데 정적분 값을 계산하다 보면 이게 X축 밑에 있을 때 fx는 S1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 아닌가요?
x축 밑에 있으니까 정적분과 넓이는 반대보를 왔잖아. 그럼 정적분은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거가 같겠죠. 얘도 그렇지 않나요? 얘도 x 밑에 있으니까 넓이 S2에 음을 붙인 거죠. 정적분은 x 밑에 있을 때는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그래프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는 그냥 위가 누구냐 아래가 누구냐 잘 판단하면 되지, 이게 뭐 x축 위에 있냐 아래 있냐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위아래 판단만 잘하, 두 개 그래프 중에 누가 더 구간 안에 위에 있습니까 아래 있습니까 이 판단만 잘하시면 항상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으로 넓이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죠. 수트에서 다 배운 건데 이제 결국 뭐냐면 수트에서는 당함수라면 이렇게 지수함수, 지수함수 적분하는 거예요. 결국 지수함수, 지수, 로그, 상함수 걔네를 적분하는 겁니다. 자, 지금 1군 문제죠. 10분을 드릴 테니까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조금 더 속도를 좀 내셔서. y는 x분의 1, 좀 우리가 고1 때 많이 그렸던 그래프죠. 유리함수 이렇게 되는 곡선, y는 x 이렇게 되는 직선, y는 4분의 1x 이렇게 되는 직선,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렸을 때 이 세 개의 도형으로 둘러싸이는 넓이, 여기를 말해요. 여기를 말하죠. 자,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표시를 해봅시다. 이거를 한꺼번에 구하기는 지금 표현법상 어렵고요. 좀 쪼개야 될 것 같아요. 이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넓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넓이를 빼게 되면 여기가 남겠죠. 근데 이거는 정적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y는 x라는 그래프에서 y는 4분의 1x의 그래프를 빼서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 하면 이제 넓이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삼각형 넓이기 때문에 굳이 정적분을 쓰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고, 일단 교점부터 찾아야 돼요. 여기 있는 교점. 이 교점은 y는 x분의 1과 y는 x의 교점이죠. 따라서 x와 x분의 1이 서로 같아야 되니 곱하면 x제곱은 1. 따라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이건 양수 구간이니까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도 1이 되겠죠? 그럼 이 큰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빼기 작은 삼각형 넓이인데, 그럼 여기는 이 점은 x가 1일 텐데 그때 y값은 얼마냐면 y는 4분의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는 4분의 1이겠죠. 밑변 1, 높이 4분의 1, 거기다 2분의 1 곱하면 8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왼쪽 건 이제 정리가 됐고요. 이제 오른쪽 걸 봐야 되는데, 오른쪽은 여기 넓이잖아요. 여기 넓이는 1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y는 x분의 1을 정적분해요. 곡선상의 넓이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넓이를 빼면 되겠죠. 빼면 여기가 남아요. 됐습니까? 그럼 교점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얘도. 이 그래프 y는 x분의 1과 y는 4분의 1x의 교점. 그럼 4분의 x랑 x분의 1이 서로 같은 거니까 x제곱은 4. 따라서 x값은 2. 여기가 2예요. 괜찮죠? 일단 여기부터, 여기 넓이부터 구할게요. 얘는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요 x분의 1을 정적분하면 됩니다. 빼기 여기 넓이잖아요. 여기는 사다리꼴 아닌가? 그냥 사다리꼴 넓이면 정적분 할 필요 없이 그냥 사다리꼴 빼면 돼. 그럼 여기 길이는 윗변 4분의 1 더하기 아랫변 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높이 1이죠? 나누기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요거는 적분하게 되면 lnx 1, 2.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네. 얼마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나요? 이 값이 얼마죠? 이 값은 2가 된다라는 표현이죠. 이건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쉽게 그리는 방식은 그냥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요. 이 그래프와 y축과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럼 x가 0일 때 y값이 y축에서 만나는 점이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이 y값은 1이 나와야 되겠죠? 0,1을 지나가요. 그럼 x축에서 만나는 점은 y가 0일 때 x값, x는 루트 1 마이너스 0이니까 얘도 루트 1이 되겠네요. 여기쯤. 그리고는 x에다가 여기다 숫자를 y값을 집어넣으면 괜찮아요. y 뭐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1 나오니까 좀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겠죠. 이런 데를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럼 점점점 얘는 뭐 직선을 이어질 게 아니고 이 아래에서 곡선을 이어진다는 뜻인데 무리함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형태를 띠지 않을까 싶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 일단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y는 마이너스 3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런 느낌으로. 여기 1, 여기 1. y는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내려와 있죠. y는 마이너스 3.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3과 y축으로 둘러싸는 부분의 넓이는 여기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렇게 가로축으로 누워있는 x좌표를 계속 더해가다 보면 이 넓이 값이 나오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여기는 조심했어야 돼요. x는 하고 정리되는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리 잘 되어 있네요. 안 돼 있으면 바꿔놔야 되는데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쓰시면 돼요. dy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잖아요. 루트값 정적분하면 루트값 적분하게 되면 여기 앞에 y 앞에 있는 개수의 역수, 그렇지? 이거 역수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y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y. 괜찮아요? 이거를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라 집어질 테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집어넣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요. 그럼 4 곱하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2.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3분의 4, 4, 16 이렇게 답이 나오죠. 저런 거 정적분하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봐봐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고 그랬잖아. 외우라는 건 다 나름 이유가 있다니까. 생각보다 너무 자주 나와. 저런 것도 잘 기억해도. 이건 수투에 없었던 내용이죠. 수투에서는 넓이까지만 했었지 부피를 따로 계산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미적으로 오게 되면 부피도 계산합니다. 우리가 입체도형의 부피 구할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뭐 원기둥, 사각기둥, 삼각뿔, 뭐 사각뿔대 뭐 이런 것들. 근데 걔네는 일반적인 그림의 모양이 도형이 규칙적이죠. 위아래가 합동이든지 아니면 밑면에서 위쪽으로 꼭좀 하나로 모이든지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윗둥을 잘라냈기 때문에 윗면과 아랫면이 합동은 아니지만 닮음이기 때문에 전체 뿔의 부피에서 위에 윗둥을 잘라낸 부피를 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공식들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알만한 도형이 아닌 겁니다. 이런 식의 도형이죠. 이건 뭐 원기둥도 아니고 이런 식의 도형의 입체 도형의 부피값을 구하라면 이거는 못 구하겠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는 저런 도형을 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정적분하는 겁니다. 넓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 뭐 직사각형, 뭐 사다리꼴, 넓이, 뭐 원 이렇게 일부 알려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제외하고는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값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이런 건 우리가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적분 쓰잖아요. 부피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도형의 부피를 구한 적 없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도형의 부피값 구할 때는 정적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만 정적분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기는 입체 도형을 일정 부분 어느 특정 위치에서 임의의 위치죠. 특정 위치가 아니고 임의 위치에서 위야 여기서는 지금 옆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쑥 잘라요. 자르면 잘랐을 때 단면을 우리가 이 면을 단면이라고 부르고 그 단면의 넓이를 단면적이라고 불러요. 단면의 넓이 단면적. 됐니? 그럼 단면적이니까 이 단면적 넓이를 그냥 X라고 합시다. X를 포함한 관계식일 테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 단면이 무수히 많지 않나요?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이 잘랐을 때, 입체등을 잘랐을 때 단면이 무수히 많을 거란 얘기야. 근데 그 무수히 많은 단면을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뜯어보면 이렇게 어떤 원의 형태, 회전, 이게 뭐 원이 됐든, 원이 아니 됐든, 어떤 형태의 도형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 단면을 무수히 계속 더하다 보면, 근데 결국은 이제 부피값이 나올 거란 얘기죠. 결론은 단면적을 정적분하게 되면, 단면적을 정적분한다는 얘기는 이 단면적을 A에서 B까지 계속 더하겠다는 뜻이에요. 적분기 원래 더한다는 뜻이니까. 단면적의 총합을 계산하게 되면 부피가 나올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물론 얘도 원래는 뭐였냐면 이렇게 자르는 거였죠. 원기둥 형태로 이렇게 사실은 이게 지금은 단면이지만 실제는 얘를 빼다가 보면 굉장히 여기가 얇고 얇은 이렇게 얇은 어떤 동이냐면 원기둥 상태인 거예요. 에이 참. 그냥 아주 미세한데 아주 미세하게 그리면 여러분이 보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참 미세하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렵네요. 실제로는 여기를 잘라내면 이런 식의 원기둥이었던 거예요. 아니, 원기둥이라보다는 이런 식의 이게 굉장히 미세한 거의 원기둥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 길이를 매우 줄여오는 겁니다. 여기 높이 부분을 계속 줄여서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마치 이렇게 잘란 평면의 넓이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뜻이죠. 극한의 개념이 적용이 되고 아까 저번 시간에 봤던 구분구적이 여기 사실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단면적의 넓이의 총합을 계산하면 부피값이 나온다라고 가볍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뭐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눕혀서 단면적의 넓이의 총합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렇죠? x를 집어넣어서 나온 어떤 값이 있겠죠. 그 값을 통해서 단면적을 구하는 거라면 얘는 y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을 통해서 단면적을 y에 표현되어 있는 관계식일 거예요. x는 어쩌고저쩌고 y로 표현되어 있는 관계식. 거기에 넓이 값을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에서 그러니까 구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입체 도형들은 네. x에 대한 단면적인 넓이를 구한 다음에 정적분하면 되고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식의 이제 입체 도형의 부피값을 구하려면 y로 표현되어 있는 관계식의 넓이 값을 통해서 이렇게 정적분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 뭐 하나 이렇게 풀어본다면 이건 하나만 나머지 우리 하는 걸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8인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에 담긴 물의 깊이가 x일 때 여기에요. x. 수면의 넓이 이게 수면의 넓이가 뭐죠? 이게 단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의 넓이를 구하는 관계식이 보통 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3루트 x일 때 이 그릇의 부피값을 구하시오. 이 그릇의 높이가 얼마냐면 8이었죠. 8cm.
괜찮습니까? 네. 이해됐어요? 단면적인 넓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단면적인 넓이의 총합을 계산하면 돼. 그럼 이거 세워져 있으니까 y로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눕혔다 보면 되죠.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0이고 이걸 8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면적인 넓이가 나오면 크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단면적 넓이를 정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8까지 단면적 3루트 x dx. 그럼 단면적을 0에서 8까지 정적분하고 다 싸우면 부피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3을 바깥으로 빼내게 되고 또 나왔네 이거. 그렇죠? 약간 이제 징그러울 정도 자주 나오죠. 3 곱하기 어떻게 하라고요? 3분의 2 곱하기 x 곱하기 루트 x 이렇게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단면적인 넓이 이 부피값이 나타난다라는 표현이죠. 아셨어요? 이런 겁니다. 자, 지금부터 또 마찬가지로 D는 살짝 어려워요. 여기는 아마 선생님 꽤 설명해야 될 게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시도는 1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얘는 10분 후에 설명할 테니까 입체 도형의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x인 곳에서 밑면의 평면으로 잘랐더니 단면이 한 변이 이건 정사각형이었어요. 이 입체도형의 부피값을 구하시오. 어떤 입체도형이 있는데 그 입체도형에서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 입체도형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 높이가 x인 곳에서 이렇게 잘랐죠. 그러니까 밑면의 평면으로 잘랐더니 밑면의 평행 이렇게 만약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밑면의 평행이면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죠. 옆으로. 그 단면이 어떤 도형이 있는데 밑면의 모양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체도형이 있는데 이게 높이가 지금 x인 상태, 여기가 높이인데 높이가 x라는 얘기는 적당히 어딘가에서 이렇게 적당히 어딘가라는 뜻이에요. 적당히 어딘가에서 이 밑면의 평행도를 잘랐더니 그때 이 단면의 모양이 뭐처럼 생겼다고요? 이게 정사각형이랍니다. 잘랐더니 단면의 모양이. 그럼 단면적은 한 변이 이거 루트 16 마이너스 x 제곱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단면적은 이걸 제곱해야 되겠죠. 루트를 제곱하게 되면 이 면적은 16 마이너스 x 제곱이 단면적이 될 겁니다. 그럼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는 0에서부터 높이가 4까지가 끝이죠. 0에서부터 4까지 단면적 16 마이너스 x 제곱을 정적분하면 된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16x 얘를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아? 아니요. x제곱이네요. 3분의 1 x 세제곱. 네,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을 정적분한다. 그러면 입체도형의 부피가 나온다. 라는 표현인 거죠. 나머지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 어떤 용기에 담긴 물에 깊이가 x일 때 수면은 반지름 길이가 시컨 x인 1이랍니다. 어떤 용기가 있어요. 용기의 모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용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높이가 x인, 깊이가 x일 때 어떤 용기에 담긴 물의 깊이가 x일 때 그러니까 물의 깊이니까 적당히 어딘가에 x를 잡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거기가 수면이 반지름 길이가 이만큼인 시컨 x인 1이랍니다. 그럼 단면적인 넓이를 계산하려면 원넓이 계산해야 되겠죠? 원넓이 시컨 x의 제곱 곱하기 파이 r 제곱이잖아요. 파이 r 제곱 반지름 이거니까 이게 단면적이에요. 남은 건 물의 깊이가 3분의 파일 때 이 물의 깊이가 지금 채워져 있는 어딘가까지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물이 쭉 채워져 있는데 이 물에 채워져 있는 깊이까지의 높이가
3분의 파일 때 라는 뜻이니까 인테그랄 바닥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시컨 x의 제곱, 파이는 빼면 되고요. dx. 그럼 파이 곱하기 이걸 정적분하는 건데 공식 외우셨죠? 생각 안 나면 미분 떠올리면 돼. 어떤 걸 미분하면 얘가 나와? 탄젠트죠. 결국 얘를 적분하면 탄젠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탄젠트 x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수직인 평면을 잘랐더니 단면의 넓이가 저기인 입체동의 부피값을 구하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죠. x의 구간이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단면의 넓이 뭐지? 파이가 여기 있어? 네, 4분의 파이.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의 제곱. 이게 단면적. 거기를 정적분한다. 여기만 좀 정리해 봅시다. 이거 제곱하면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 나오죠? 얘는 1일 테고 앞쪽은 1 마이너스 2사인 x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얘 뭐랑 같은가요? 백악공식. 사인 백악. 그치? 이건 곱이라 이걸 적분하려면 또 치환적분 써야 돼.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이렇게 서로 부호만 틀리지 약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치환적분 써야 되는데 그러기엔 좀 귀찮잖아.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건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딱 정리해주면 더 간단한 식이있는데 굳이 치환적분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 까지 이것 1 마이너스 사인 2t 얘를 정적분하시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럼 적분하게 되면 얘는 t가 되고 얘는 적분하면 사인 2t를 적분하면 2분의 1 코사인 2t의 음이 붙죠? 근데 음은 양이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나머지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는 직접 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부피값 구하는 겁니다. 이 도형의 부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에서부터 1까지. 이건 무슨 그림이 이래요. 이거 약간 X축, Y축을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살짝 비틀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위에다가 여기다가 y는 루트 x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위로 한 칸 끌어올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 있죠. 평면에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저렇게 돼 있는 동을 계속 위로 올려서 이마만큼의 한 변이 정사 한 변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을 모양으로 이렇게 쭉 입체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보기가 어려운 도형은 아니야. 어딘가에 보면 이런 도형이 있어요. 이렇게 뭐 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벽이 있고 이렇게 생긴 뭐 이런 구조물 같은 거 있죠. 그런 구조물의 부피를 구할 때 정적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이쪽도 평평하고 이쪽도 평평한데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물이 있죠. 뭐 그런 거의 부피를 구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럼 결국은 얘도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단면적 하나가 필요해요. 단면적. 근데 정사각형이잖아? 한 변 길이를 알면 되거든? 여기다가 내가 어떤 t 값을 하나 줍시다. t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어떤 x 값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한 변 길이는 여기 있는 x 값에 t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값이죠. 아까 말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x에다 t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함수 값의 위치는 여기 y는 루트 x 플러스 1이니까 이 값은 루트 t 플러스 1이겠죠. 요 함수 값이 이 길이에요. 루트 t 플러스 1. 여기 함수 값이에요. 그럼 한 변 길이가 루트 t 플러스 1인 정사각형의 넓이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단면적의 넓이는
루트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정사각형이니까. 전개해 보면 t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t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이제 정적분하시면 돼요. 0에서부터 1까지 단면적 t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t dt 정적분 얘는 2분의 1 t제곱 플러스 t 이건 했잖아요. 이 루트 t를 정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3분의 2 t 곱하기 루트 t 근데 거기다 2를 곱했으니까 3분의 4 t 곱하기 루트 t 참 애지간히 자주 나오죠. 외워두시면 이래저래 여기다 이제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6번 문제도 비슷해요. 저런 식의 도형들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 그래프죠. y는 2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이거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려본 적 있다. x분의 얘는 2x제곱 플러스 1 이거거든요. 분모 1차, 분모자 2차인 거 그리면 원래는 어떻게 그리냐면 그쵸. 이렇게 점근선이 만들어져요. y는 2x라는 그래프와 y는 2x와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인 거죠. 그때 기억나요? 이렇게 막 그렸던 거? 여기만 그리고 여기는 안 그린 거야. 여기만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런 도형에서 아래 있는 x값을 통해서 1에서 b까지 이렇게 어떤 구조물을 쌓아 올리고 있는 거죠. 쌓아 올려서 만들어진 이 입체 도형의 부피값을 구하는데 알고 보니 문제 다 알려줬어요.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데 어떤 식의 구조물을 쌓아 올리냐면 여기 1과 2 사이에 어떤 x값이 주어지면 그 x값을 함수값에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이 함수값 있죠. x값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함수값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에요. 여기 나와 정삼각형이라고. 그럼 단면은 이런 식의 한 변이 이걸로 만들어지는 정삼각형. 한 변이 t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니까 2t 플러스 t분의 1 이게 한 변 길이인 정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당연히 적용해야 되겠죠.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 그러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2t 플러스 t분의 1의 제곱. 그럼 4분의 3 4분의 루트 3 곱하기 이거 제곱하게 되면 4t 제곱 플러스 t 제곱분의 1 플러스 약분하면 4 됐나요?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4분의 3 끄집어내고 1에서부터 2까지 얘를 정적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괜찮습니까? 네. 뭐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얘는 t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근데 이런 것도 좀 빨리 해두자. t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뭐니? 마이너스 t분의 1이야? 이것도 빨리빨리 해야 돼.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더하기 1하고 t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 끝을 역수로 끄집어 내리면 마이너스 1분의 1 얘는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줄여서 앞으로는 t제곱분의 1 나와. 이것도 생각보다 자주 나와. t제곱분의 1 나오면 적분하면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적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2 루트 사인 x와 x축으로 둘러싸이는 이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무슨 우리가 빵집 가면 그런 빵을 뭐라 부르지? 약간 생긴 게 끝에가 이렇게 딱 모아져 있고 이렇게 되면서 약간 둥근 형태 그런 빵이잖아요. 완벽하진 않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계속 이렇게 반원의 형태 있죠.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이렇게 그려요.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또 반원을 그려요. 그럼 이게 딱 쌓이게 되면 옆이 위가 이렇게 봤을 때 위가 둥구스름한 양쪽 끝이 이렇게 모이면서 이렇게 둥구스름한 형태의 입체도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면적이 필요하죠. 단면적은 반원이에요. 반원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2분의 1) 기본적으로 곱해져 있어야 되고 반원이니까 빠뜨리면 안 된다.
2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이거 되네요. 그럼 2분의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필요해. 반지름. 이게 지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동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동이죠. 거기 x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이 한 변 길이가 이 반원의 지름이에요. 그럼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2루트 sin x. 근데 우리 이제 반만 필요하잖아요. 반지름이. 그럼 이걸 반 나누면 될 테니까 sin x. 루트 sin x인데 제곱하면 그냥 sin x가 나오겠죠. 괜찮죠? 이게 단면적이에요. 그럼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파이까지 이 단면적 2분의 파이는 미리 바깥으로 빼놓고 sin x를 정적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파이 정적분 마이너스 코사인 x dx 0에서부터 파이까지.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 위에 있는 부분도 결국은 예전에 수투에서 했었던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은 네. 수투에서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위치는 최초 위치 플러스 위치 변화량. 그게 지금 내 현재 위치가 된다라는 표현이죠. 원점에서 출발하여 그러면 최초 위치는 0이 되는 거고 2에서 출발하여 그러면 최초 위치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위치 변화량은 밑에 있잖아요.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정적분하게 되면 위치 변화량이 나온다. 위치 변화량 속도를 정적분해라. 그러면 위치 변화량이 나온다. 근데 속도가 아닌 속력을 정적분하게 되면 그때는 움직인 거리가 나오죠. 그치? 수트에서 다 배운 겁니다. 그런 걸 배웠어요, 우리가. 자, 근데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좌표 평면 위에 점이 움직인 거리를 계산할 텐데 좌표 평면이면 이런 거잖아요. 좌표 평면.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이 점이 있고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렇게 뭐 곡선으로 움직였다 칩시다. 자, 이랬을 때 이 점이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랍니다. 움직인 거리? 봐봐. 여기 있는 점의 위치를 점 P라 하고 점 P가 x, y. 그럼 좌표 평면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죠. 그렇지? 자, 이 순서대로 잘 기억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요. 그럼 점 P의 속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x dx dt, dy dt가 돼요. 이 x는 매개변수 미분법이죠. 이 x는 t에 관한 식일 테고 여기는 y도 t에 관한 식일 거예요. 모든 우리 좌표나 움직임은 다 시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x는 몇 t라는 시간에 대한 어떤 관계로 표현되어 있을 테고 y도 시간에 대한 관계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걔네들을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위치를 미분하는 속도식이 나오죠. 근데 이걸 좀 간단히 쓰게 되면 결국은 이 식이 x는 ft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y는 gt.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매개변수예요. x와 y는 t라는 시각에 대해서 관계식이 정리되어 있을 텐데 그 위치 x, y를 미분한 거니까 f't, g't. 얘가 네, 점 P에 대한 속도를 표현한 거예요. 점 P의 속도를 표현한 것. 됐습니까? 이해됐니? 자, 그리고 앞쪽에서 여러분 기억이 나시려면 앞쪽에 우리가 이 정적분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적분 들어오기 전에 미분할 때 속력은 그러면 좌표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표현된다고 그러죠? 속력은 여기 있는 미분한 식들을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속력이 된다고 그랬죠. 원래는 그 벡터에 대한 의미를 좀 알면 좀 쉬운데
모른다 하더라도 약간은 끼워 맞출 수는 있어요. 만약에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속력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속력이야. 그렇지? 근데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지. 근데 느낌상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으로 이동할 때 이만큼이 델타 x예요. x의 증분. 이만큼은 y의 증분, 델타 y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속도라는 건 순간 속도를 말하잖아. 이 점이 실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 마치 매우 실제로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붙어 있는 형태로 갈 거라는 얘기죠. 이게 거의 붙어 있는 형태로 가게 되면 실제로 보이는 상태에서는 이 곡선이 마치 직선과 같은 의미로 보일 거라는 얘기죠. 거의 두 점이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 길이를 계산하려면 루트 델타 x의 제곱 피타로 정리해요. 델타 y의 제곱.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 델타 x가 x의 증분, y의 증분.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죠. 앞쪽에 이제 배울 때도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앞쪽에서 보면 속력은 이렇게 좌표를 미분한식을 제곱해서 더하면 그게 속력을 나타내는 관계식이다. 이 교재도 써있어. 우리가 앞쪽에서 연습했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거였죠. 이런 내용들 제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x하고 y가 각각 좌표가 t에 대한 관계식일 때 매개 변수 미분을 통해서 각각 t에 대해서 둘을 미분해서 쓰면 걔네가 뭐가 된다고요?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각각 x하고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식을 쓰면 이게 속도를 나타내고, 속력을 계산하려면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려면 여기 있었잖아요.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려면 속도의 정적분을 속력의 정적분을 취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왔었죠. 다시 움직인 거리는 속력의 정적분. 근데 얘가 속력을 계산한 식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정적분 취하게 되면 이게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근데 좌표 평면 위에 점이 움직인 거리는 속력의 정적분. 여기서요. 속력, 이게 속력식이에요. 좀 더 간단히 쓴 게 이거고요. 속력식을 정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위에서는 다시 써드린 거예요. 옆에 바로 잘 보이라고. 그래서 무슨 이런 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건 속력의 정적분 취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개념을 그냥 적용한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곡선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곡선의 길이.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곡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곡선의 길이를 알고 싶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인지. 제일 쉬운 방식은 이걸 잘라다가 쫙 펴요. 펴서 평면에 대고 그 길이를 재면 돼.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머리카락 같은 것도 하나의 곡선이죠. 잘라다가 이렇게 피면 돼. 그럼 길이가 나오잖아. 근데 모든 내용 그런 식으로 잘라다가 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상태, 이 놓여있는 상태에서 곡선의 길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곡선의 길이라는 게 실제는 뭐예요?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움직인 거리랑 곡선의 길이는 같다고 보는 겁니다. 곡선의 길이? 이 점에서 이 평면 좌표조에 좌표 평면 위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움직인 거리, 점이 움직인 거리, 점의 이동 거리, 걔가 곡선의 길이와 일치한다라는 거죠. 또 보면 위에서 썼던 공식을 또 쓰고 있어요. 왜? 그랬더니 알고 보니 평면 위에 점이 움직인 거리가 실제로 곡선의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만 틀리지 같은 공식을 또 쓰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알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라는 뜻은 그냥 평면 위에서 점이 움직인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움직인 거리, 속력의 정적분. 그러면 움직인 거리 동시에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인데 실제로 근데 우리가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이 식이죠. 이 식은 나온 것처럼 이렇게 둘 다 x좌표, y좌표가 다 t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저렇게 관계식을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네, 점과 점 사이 거리, 움직인 거리 혹은 곡선에서 만들어진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보통 근데 저렇게 맥날 저렇게 매개변수 형태로 늘 표현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실제는 이거보다 어떻게 더 많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식이 y는 fx다. 이렇게 더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보다는 실제로 이런 표현이 더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관계식을 통해서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 있는 점까지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그런 뜻이죠.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점 P에서 여기 있는 점 P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면 그게 곡선의 길이에요. 근데 이 점 P를 두다 보니까 얘는 x좌표가 당연히 x일 테고 y좌표는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니까 fx가 되겠죠. 이게 위치예요. 맞니? 그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지? 미분하면 1,f'(x)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그럼 속력은 x좌표를 제곱 y좌표 속도의 x좌표 속도의 y좌표를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속력이 나온다. 따라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속력의 정적분치에서 움직인 거리를 구한다. 이 곡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L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이거는 시각의 변화겠죠. A부터 B라는 시각의 변화에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속력의 정적분을 취한다. 이경식이 갑자기 왜 1이 뭐예요? 그러면 1은 이 점의 좌표가 앞에 있는 것들은 x가 t로 y가 t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각각 미분해서 속도가 f't, g't 뭐 이렇게 표현됐었던 건데 보통 이렇게 매개변수로 두 개 주기보다는 하나의 식을 보통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럼 그 점의 점 P x좌표, 그 점의 y좌표 걔를 미분하게 되면 x좌표 갑자기 1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속도는 약간 피타로 정리처럼 제곱해 더해서 루트 씌우면 속도 나오고 거기에 속력 나오고 거기에 정적분 취하면 속력의 정적분 움직인 거리, 곡선 사이의 길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곡선의 길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수투에서는 당함수였다면 이제 미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요. 똑같이 한번 해보시고 역시 얘도 문제가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곡선의 길이 구할 때 아니면 좌표 평면에 점이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앞에 공식이 있으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공식을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얼른 해봅시다. 10분 만에. 곡선상 이런 그래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원래 얘는 이제 현수선 정리라고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시면 배우시는데 이건 2x제곱 그래프랑 마이너스 2x제곱 그래프 두 개 함수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럼 여기 만약에 x값이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x1이. 그럼 x1 값을 여기다 집어넣은 함수값과 여기다 집어넣은 함수값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얘랑 더하게 되면 한 요 정도 올라가요. 함수값이. 걔를 2로 나누게 되면 한 여기로 내려옵니다. 아니? 얘는 얘랑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여기죠. 그렇게 따지다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포물선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현수교란 말 들어봤지? 미국에 뭐 샌프란시스코 가면 굉장히 유명한 현수교가 있잖아요. 여기 기둥 세워놓고 이쪽에도 기둥 세워놓고 여기다 무슨 실제로는 철근인데 얼핏 보면 무슨 줄 같은 걸로 매달려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우리가 현수선이라고 불러요. 뭐 빨래 걸어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현수선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현수선이야 사실은. 근데 여러분 모르니까 이런 게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치고 그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이 있어요. 그 점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만약에 움직일 때 그 움직인 곡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 점에 놓여 있는 점 P가 x, 이거겠죠? 2분의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게 점 P일 거예요. 움직인 거리,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속력의 정적분이 필요하죠. 그럼 얘 뭐 해야 되니? 미분해서 이 점 P에 대한 속도를 정리해야 되죠. 1,
미분하게 되면 2분의 얘 미분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남은 건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얘네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이걸 제곱하게 되면 4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하겠죠. 이렇게 루트 씌우면 네, 속력의 값이 나타나요. 나중에 여기다 이제 정적분만 취하면 이제 길이가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얘를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정리 루트 한번 봅시다. 얘는 4분의 4 플러스 4분의 1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걸 정리할게요. 얘를 분배하게 되면 2의 x제곱 이게 역수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플러스 2의 x 2x죠. 2의 2x 2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4분의 1을 묶으면 4분의 1을 묶으면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4분의 1을 묶어내면 여기다 4를 더해야 돼요. 그치? 여기다 4를 더한다는 얘기는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 1로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이거의 제곱이었다면 얘는 플러스의 제곱이 되겠죠. 그 이 안에가 4분의 1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이런 식으로 루트가 이 내용이 이렇게 변형이 될 거라는 뜻이죠. 그럼 루트를 벗고 나오면 얘는 2분의 1 제곱 루트 지워지고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죠.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이제 L이 아니고 이제 속력 값이 나올 거예요. 이 속력에 뭘 취하면 정적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적분을 취하게 되면 네, 이게 길이가 된다. 이 뭐 정적분은 워낙 쉬운 거니까 직접 네,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위에 있는 문제랑 앞에 있는 것 중에 질문할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식 자체가 막 복잡하거나 이런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배웠던 수투에서 배웠던 위치 변화량,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 이런 내용에다가 좀 전에 배웠던 평면 위에 점이 움직인 거리 혹은 곡선의 길이 이런 것들에 대한 식을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식이 함수식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여기는 4번 같은 케이스는 4번이나 이제 3번 같은 케이스는 매개 변수를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럼 각각 x를 미분하고 y를 미분하게 되면 x, y에 대한 속도가 나오고 그 속도에 제곱시켜서 루트 씌우면 속력이 나오고 거기다 정적분 0에서부터 이번에 파이까지 붙이면 이게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라는 표현인 거니까 여기는 뭐 크게 뭐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진도는 마무리됐고요. 이번 수요일날에 뭐 할 거냐면 이 교재 이제 채점지를 내가 줬지. 몇 가지만 주셨고 초반 쪽까지. 아, 그래요? 그럼 수요일 나오면 일단 이 채점지를 먼저 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푼 거 일단 채점하고 그 다음은 채점 끝나고 따로 질문 없으면 바로 유형 교재 또 좀 채점하고 또 질문을 좀 하고 검사도 좀 하고 할 테니까 네, 유형 교재 꼭 수요일 날 챙겨오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